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생명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명기술로는 핵이식기술, 유전자 제조합기술, 세포융합기술, 조직배양기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가지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핵이식기술입니다. 핵이식기술이란 우수한 생명체의 세포에서 핵을 꺼내어서 핵이 제거된 난자에 집어넣는 기술을 핵이식기술이라고 해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세포의 핵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세포를 복제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치환 기술이라고도 하고 활용 사례로는 동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이식용 장기를 제작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암양 2마리와 대리모가 있죠. 자, 이 왼쪽의 암양은 세포핵을 기증한 암양이고 오른쪽의 암양은 난자를 기증한 암양입니다. 자, 먼저 왼쪽의 세포핵을 기증한 암양은 젖샘 세포에서 세포를 추출을 해냅니다. 자, 이 세포의 영양 공급을 제한을 하게 되면 젖샘 세포가 성장을 하지 않고 이제 추출해낸 그 상태 그대로 성장을 멈추게 되겠죠. 자, 이 세포핵 안에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NA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핵을 추출을 하고 그럼 핵이 들어갈 집이 있어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의 양으로부터는 난자를 추출을 해요. 이 추출한 난자로부터 이제 여기 새로운 주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포핵을 제거를 합니다. 마이크로 피펫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세포핵을 제거를 하고 자, 그러면 이 빈집에 이 세포핵이 입주를 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전기적 자극을 주면 이 세포가 융합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또다시 전기적 자극을 주게 되면 세포가 분열,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 많아진 세포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을 시키면 복제양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퀴즈. 이 복제양과 유전적으로 성질이 동일한 양은 A, B, C 중에 어떤 양일까요? 그렇죠. A양입니다. 자, 이 A양은 세포핵을 기증을 했고 이 세포핵 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성질이 동일한 것은 A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인데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란 필요한 일부 유전자를 제한 요소로 잘라내어서 특정 유전자를 뽑아낸 후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에 붙여넣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기술을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DNA 서열을 인식해서 그 부위의 DNA 가닥을 절단하는 효소라고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가위입니다. 가위. 필요한 유전자를 잘라내는 가위를 우리가 제한 효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는 의약품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GMO라고 알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원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대장균의 몸속에 있는 고리 모양의 DNA를 꺼냅니다. 자, 이 고리 모양은 이렇게 여러가지 유전 정보가 합쳐져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는 이 주황색 부분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제한 요소로 잘라냅니다. 이 잘라낸 부분에는 내가 필요한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 유전 정보는 아래에 있는 얼룩소로부터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 얼룩소로부터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필요한 유전자를 역시나 제한 요소로 자릅니다. 잘라서 이제 이 필요한 유전자를 여기 다시 채워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효소로 접합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효소는 제한 요소가 아닌 미가제라는 접합하는 효소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이 DNA는 고리 모양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완성한 이 DNA를 대장균 안에 넣어서 대량 증식시키면 내가 원하는 DNA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제 앞서 말했던 의약품이나 GMO 말고도 병충해에 강한 작물, 예를 들어서 이 고리 모양의 DNA는 어떤 작물의 DNA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병충해에 약한 부분이다 해서 잘라내서 병충해에 강한 부분을 다시 여기 채워 넣게 되면 이 작물은 병충해에 강한 작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유전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융합 기술인데요. 서로 다른 세포를 합쳐서 두 성질을 모두 가지는 하나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자, 세포융합 기술은 앞서 설명했던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나 해기식 기술과는 좀 다르게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를 융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방법은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융합 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식물세포의 활용 사례, 그리고 단일 클론 항체 또는 단클론 항체는 동물세포를 융합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식물세포 융합 방법입니다. 자, 효소를 이용해서 먼저 세포벽을 제거를 해줘요. 자, 여기는 지금 토마토라는 작물을 예로 들었는데, 자, 먼저 가지랑 토마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랑 토마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가지, 미안해요, 감자네요. 자, 감자와 토마토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감자로부터 세포를 추출하고 또 토마토로부터 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다른 점은 세포벽의 차이예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를 추출을 해서 효소를 활용해서 세포벽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핵과 세포질만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포벽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세포를 융합을 시킵니다. 융합을 시키면 이 융합된 세포는 두 가지 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겠죠. 자, 식물세포는 융합을 시키면 이후에 자동적으로 세포벽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새로운 세포를 기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작물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줄기 부분에는 토마토, 그리고 뿌리 부분에는 감자가 자라는 이런 포마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활용 사례로는 방금 봤던 포마토 말고 가지랑 감자를 합친 가자, 무랑 배추를 합친 무추 등등 여러가지 융합 작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세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융합이 가능하지만 두 동물세포의 성질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융합하는데 융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클론 항체라는 말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클론 항체는 하나의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 즉 하나의 바이러스만 치료할 수 있는 면역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단클론 항체를 만드는 방법은 면역을 가진 쥐에서 항체, 즉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물질을 뽑아냅니다. 이 항체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있지만 번식력, 퍼져나가는 능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번식력이 있는 어떤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번식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체와 암세포를 합치면 이러한 형태의 잡종세포가 됩니다. 자, 이 잡종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항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항체도 있으면서 번식하는 속도가 아주 빠르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번식하는 그 번식력에 의해서 빠르게 복제가 되면서 이 항체도 역시나 같이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제된 잡종세포에서 암세포는 버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항체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단클론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는 융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은 조직배양 기술입니다. 자, 조직배양 기술은 생명체의 조직 일부나 세포를 분리해서 인공적인 환경에서 배양, 기르고 분화, 변화시키고 증식, 양을 늘리는 기술을 조직배양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분화라는 것은 세포나 조직 등이 각각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형태나 기능이 변해가는 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선 당근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자, 조직배양 기술은 결국 당근에서 요만큼 떼어내서 이거를 길러내서 다시 완전한 당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당근의 뿌리에서 조직 일부를 잘라내게 되는데요. 자, 뿌리에서 조직을 잘라내는 이유는 뿌리의 형성층, 즉 자랄 수 있는 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양액에서 배양, 즉 기른다는 말이죠. 길러내면 배양세포가 되고 이 중에서 하나의 세포를 분리를 해서 다시 길러냅니다. 그러면 당근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어린 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양된 식물을 땅에 옮겨 심으면 다시 새로운 당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배양 기술은 이만큼 일부분 손톱만큼 떼어내서 다시 완전한 이런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조직배양 기술이라고 해요. 조직배양 기술은 많은 양을 좁은 공간에서 배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개화 시기라든지 뿌리 성장과 같은 식물의 생육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서처럼 이 완전한 당근, 건강한 당근에서 조직을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품질 좋은 식물을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을 조절을 하면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기술의 원리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지금까지 배운 생명기술의 원리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각각의 사례를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례는 국내 사례 1개, 외국 사례 1개를 찾아주면 되고 가정학습 과제로 이거를 선생님이 냈었는데 한 친구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안녕!